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뭐 지수 계속 올라가지고 좋으면서도 뭔가 내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기분이 살짝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정이 열렸으니까 모르겠고, 그리고 뭐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이것도 장기 투자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니 또 안 나오니까 뭐 여기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어쨌든 이 비중을 줄여야 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이쪽에서 얼마나 매물이 나오느냐, 거기에 달렸고, 심지어 오늘 또 오를 때 개인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이 고점에서 사고 있어서 또 고점이 될 것 같다, 요것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냥 에란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요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분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지금 막판이라서 더 오르는데, 지금 부하가 걸려가지고 HTS를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영신금속은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요걸 꺼야 될 것 같은데, 계좌 다 비우고 영신금속으로 여기 옮겨놨습니다. 유안타 증권으로 영신금속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시 낸 거 보시면 느려서 안 되겠네. 공시에 보시면 아주 느립니다. 이거 빨리 하고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HTS를 막 지금 3개나 띄워놓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10만 1196주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만 주 정도 더 샀습니다. 2만 주 정도 더 샀는데 왜 공시를 안 하냐? 공시하려면 1% 이상 변동이 있어야 되니까 13만 주 정도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살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주가가 안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매일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혹시 옮겨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냐, 공시를 내야 되니까 그런 짓도 못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징크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계좌가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3억 6천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가야 되는데, 당장은 제가 지금 소송 비용하고 그걸 대야 돼서 지금 당장은 조달이 어렵고, 한 5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종목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작은 종목 중에서 흑자 전환한 종목 찾아서 공략을 할 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계좌도 비었으니까 NHN 복서도 올라갈 거고, 그 종목도 또 관심을 받을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요게 또 한 3억 6천까지 올라가면 또 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미신 너무 많이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신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게 이 바닥이다 보니까, 왜냐면 아무도 미래를 모르니까, 기세 좋게 지수가 더 올라가기도 힘들고, 올라가더라도 기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기 좋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렇게 올라가든 말든 저거 왜 이렇게 올라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었더라도 어떤 상황이었든 그 올라가는 80만원 90만원 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30만 원 하던 LG화학이 지금 90만 원대 가 있는데 30만 원에도 안 사고 있다 90만 원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이유가 사라지는데 그 안 올라가면 사라진다고 해서 그거를 손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따지고 보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지수 대비해서 성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 사는 게 다 뭐 돌고 도는 거라서 또 여러분들 종목이 잘 갈 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유동성이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다른 대형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 다른 대형주로 퍼져나간 다음에는 갈 곳이 뭐 중소형주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를 놓고 보면 왜 이래? 예. 요거 보여드리려고 HTS를 여러 개 캤는데 예, 요 지금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 이만큼입니다. 뭐 땅 따먹기로 치면 여기서 돌 굴려가지고 여기 돌아오면 뭐 땅 이만큼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개념처럼 시장 지도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의외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비중이 높고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가면 거의 이게 거의 한 두 종목으로 3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4.04, SK하이닉스가 4.76, 28%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없구나. 예. 그리고 LG전자가 꽤 커졌고 삼성전기, 삼성 SDI가 2.33%. 이게 지금 아니 삼성 SDI가 지수에서 2.33이나 차지한다. 와, 이게 과연 정상인가? LG화학이 3.3% 이게 정상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큰 종목들을 하나씩 더 해보겠습니다. 24, 29, 32, 33, 36, 39, 41, 43, 45. 전기전자, 뭐 자동차, 의약품만 해도 거의 50입니다. 네이버 뭐 이런 애들. 네, 이것도 닫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의 50%를 차지한다. 걔들만 올라가면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얘들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따라 붙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작은 종목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면 결국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거 넉넉히 볼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거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 때까지 올릴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장기 투자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서 꺾이고 거기서 나중에 2월, 3월 되면 공매도 대비해서 또 꺾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주가를 올리는 시도가 어떤 시장에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이 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올리면 따라붙어서 물량 넘길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동학개미라고 치면 물량 다 넘겨줘야 됩니다. 다 넘겨주고 공매도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조금 그런 가능성 보이고 있으니까 좀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고점에서 물량 싹 넘기고 저점도 개인이 잡았으니까 고점에서 물량 싹 넘기고 또 혼쭐을 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또 생각보다 주춤하고 있지만 이 1000을 못 갔습니다. 아직까지 1천선을 못 갔는데 가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상징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1,000선에 도달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부진해도 뭐 작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 주니까 또 거기에서 보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갈아타봤자 심리에서 흔들리고 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삼성 SDS가 부진하니까 요거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뭐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순리대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가자고 생각했으면 요렇게 돼서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또 갈아타려는 종목이 뭐 괜찮은 종목이었으면 요거나 그 종목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거고, 근데 뭐가 됐든 그냥 결정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거 될까 안 될까 하다 보면 여기서 팔고 그러면 이 시점이 되면 이미 그 종목은 다 올라 있습니다. 갈아타려고 했던 종목은 여기서 갈아탔어야 되는데 이걸 날려보내고 또 여기서도 갈아탄다고 팔았다가 요걸 놓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가 됐든 선택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상황 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 계속 하다 보면 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옵니다. 진짜 심리에서 밀리면 지독하게 진짜 반대로 갑니다. 그거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심심하던 상황에서 실리콘 웍스라도 올라줘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기분이 괜찮습니다. 제 거 찍어도 되니까. 네. 작년 한 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끌어 드린 게 뭐 나쁜 영향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시장이 거의 다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바로 인내력 소진입니다. 정확히 표현해 주셨는데 거저 얻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요게 불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스트레스 이게 불필요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요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다라는 거 한번 느끼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저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쉬운가 생각하시면 투자하기 전에 사놓고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마스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사 가치가 어떠니까 내려가도 별로 걱정은 안 되겠네. 그리고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겠네. 어느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시장에서 어떤 게 부각이 될 거고 지금 수급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투자할 때는 이미 무념무상의 상태로 이제 뭐 올라갈 수밖에 없어.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런 상태로 투자해서 올라가면 그러면 이렇게 탁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준비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할까 올랐는데 팔까 또 내려오니까 아까 팔걸 뭐 이렇게 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에이 하면서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좋은 애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댓글에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는 끝났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조금 또 아무래도 무료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이거 모집할 때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삐진 분도 계시고 해서 한참 뒤에 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지금 하신 분들 관리하는 것만 해도 사실 좀 벅차기 때문에 뭐 관리라는 게 사실 딴 건 없지만 그 제가 문자로 드린 종목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또 매매 타이밍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6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원익은 뭐지?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저도 요런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제가 예전에 뭐 마이너스 170억의 사고를 쳤을 때 뭐 앞이 보였겠습니까? 예,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옵니다. 아직까지 뭐 깔끔하진 않습니다. 아직 뭐 원금을 회복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아예 그때 주식 투자 그만두신 분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낸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지금이, 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글쎄, SDS, 예. 뭐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얘도 방향 전환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일이 hil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꺾이기 전까지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3천을 찍어서 댓글이 기분이 좋은 것보다, 왜냐면 저는 별로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3천보다는 아마 실리콘웍스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수익만 보면 주식 투자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영신금속 옮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이 나쁠 때는 뭐 한참 걸립니다. 지금 제일 최장 걸린 게 NH투자증권인데 요게 2015년에 해결됐습니다. 저는 이거 2006년부터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분들 한 게 뭐 2007년, 8년, 9년 뭐 이때 오신 분들이 많으니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NH투자증권 잠깐 보여드리면, 예,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고 요걸 지운다는 게, 예, 여기 보시면 2015년에 한번 반짝 올라갔습니다. 요때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아니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합병을 하면서 우리투자증권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런 거고,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하고 그때 당시 NH농협증권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설명을 드리자면 농협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인데 증권사가 조그만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커질 거다.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아니 농협이라는 조직이 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투자증권 인수해가지고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에서 조금 이득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때 수익은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에 비해서는 좀 형편없었지만.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온다는 건 시장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카? 예, 뭐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또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나갔는데 다 편집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 나가려고. 예. 뭐 꼭 뭐 나무란 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해서. 근데 뭐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봤습니다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뭐 많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좀 더 섬세하게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예, 주식 투자 진짜 재밌고 주식 투자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좌에서 돈을 잘 못 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돈을 쓰는 것도 잘 안 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으로 손실이 나도 자산이 유지가 되는데 뭐 요즘처럼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뭔가 자산이 팍팍팍팍 불어납니다. 요런 거 아마 앞으로 2년 동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나 아직도 뭐 계좌 형편없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느 순간 한 방에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일부. 예, 그냥 뭐 지금은 꼭 뭐 팔아서 현금을 갖고 계실 거라면 고민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갈아탈 싸고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 그러면 예,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스닥도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조금 댓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양옵틱스. 예, 요거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지 댓글이? 예, 역시 수익이 나야 예, 다음 기회는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안 되는 게 제가 조금 그거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 네. 저도 이게 되게 OC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뭐 시장이 좋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예. 네, 그래서 OCI부터 잠깐 보면 10만 원 접수했다 떨어지긴 했는데 OCI 주가가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6만 원 정도? 네, 6만 원 정도가 적정한데 시장이 좋은 거에 또 친환경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업체들 지금 LCD 이거 보시면 전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는 거 보고 쟤들은 그냥 경제 논리가 뭐고 없구나.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고 예전에. 그리고 태양광도 OCI가 밀렸습니다. 중국의 GCL이라는 업체한테 밀려가지고 좀 힘들겠구나. 저렇게 경제 논리도 없이 사실 일반적인 뭐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면 최선의 이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아주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은 그냥 막 공장 지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이 11세대 투자만 해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LCD에. 지금 공급 아마 앞으로 남아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얘들도 생산량을 줄이더라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도 뭐 똑같구나. 지들 수익 안 나니까 생산량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부채에 못 갚아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지금 LCD 가격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특정 인치에 대해서. 그리고 태양광 발전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도 OCI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거고. 물론 중국 업체 대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이 더 있고 OCI가 GCL에 비해서 경쟁력이 더 있고 한 건 아니지만 중국 업체들도 다른 나라 기업들처럼 절충점을 찾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제일 수혜를 받는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지금까지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덤핑으로 철강을 밀어내기를 해도 잘 버텼던 기업인데 중국 업체들이 이제 뭐 경쟁 기업 죽이려고 했다가 뭐 반도체 한 150조 말아먹고 철강도
적자, 그동안 누적 적자를 보면 진짜 몇십 조 말아먹었습니다. 포스코 하나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가 중국 정부면 저렇게 투자 안 하고 그냥 포스코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대충 망하게 하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경쟁 심화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것 같은데, 예, 그렇게는 또 생각이 안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정부 믿고 무식하게 경쟁하고 경제 논리 버리고 무조건 증설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는. 그러면 한층 더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가 좀 관대해집니다. 그럼 포스코가 지금까지 계속 낮은 주가에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연간 영업이익 1조씩 내고도 이 20만 원대에서 머물렀던 가장 큰 원인이 중국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이 없다라는 거. 근데 그 중국 리스크가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이 없는 부분도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비중이 늘어나면서 1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신탁, 우리사주, 국민연금 뭐 이렇게 네 개를 묶어서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갖고 있고 묶어 있는 주식 3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 다른 뭐 지금 종목들하고 비교하면 오른 것도 아니니까 좀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속도 조절은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OCI도 마찬가지 관점이고,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이런 종목들 투자해 보시면 심리가 느껴지실 텐데 뭔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았다가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았다 올라가고, 원래 흐름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다면 여기서 파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 파는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성질을 유지하는 이 추세라는 건데, 포스코가 지금 길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기라는 게 길수록 좋은 거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기가 길수록 호흡이 길어지니까 좋은 거고, 추세도 오래될수록 점점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두 달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지 나오겠지 하면 지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한 5달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겠지 하면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런 것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튼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도 되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 때는 발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요 무릎 정도까지 왔으니까, 나 무릎이라도 살래,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면 본전 찾고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상승 여력도 많이 있는 편이고, 예, 이제 뭐 크다랗게 이중바닥 찍고 40만 원 넘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뭐 그때까지는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거다. 아니, 그럼 포스코가 상승할 만한 게 있냐? 일단 경기 회복하면 철강 좋습니다. 철강지 소비가 늘어나니까 좋고, 자산이 뭐 47조인데 대부분 부동산일 겁니다. 공장 부지 이런 거. 그러면 땅값 올라가면 그냥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땅값이 2배가 올라간다, 대충 포스코가 순 자산이 100조 원이 됩니다. 100조짜리가 25조에서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뭐 더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포스코도 충분히 괜찮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냐, 발바닥에서 못 샀으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양옵틱스, 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산이 340억 정도 있고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시총이 949억.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작은 종목이 시총 1000억까지는 쉽게 갑니다. 아주 쉽게 갑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발동 걸리면 여기는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미 봤으니까
일단 그게 조금 여기서 뭔가 더 기대할 부분이 크지는 않고, 재무 구조는 양호합니다. 이 정도 부채 비율이면 밤새 안녕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 근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는데, 그리고 순이익이 이렇게 나는데 왜 순자산이 늘지 않을까? 얘 배당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배당 누르면 꺼질 것 같아서 배당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근데 이거 줄여서 한번 볼까? 네. 이게 한 번씩 이게 화면 모니터에 다 차게 해놓으니까 살짝 왜 이래? 안 되겠습니다. 엉망인데, 그냥 배당 안 보겠습니다. 아무튼 배당금이 1,000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나는 거 다 배당으로 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 되겠구나.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하고 열고, 그래서 배당. 자, 배당. 중간 배당. 넘어가 버렸네. 배당 수익률이 7.2, 8.2. 현금 배당 성향. 아무튼 이익의 대부분을 지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지 않는 구조.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고. 그랬을 때 이제 수익성만 보고 배당 수익률만 보고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이 배당 투자로는 적격이 아닌 상반기다. 요런 관점에서 보면 삼양옵틱스가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하반기 한 9월까지는 기다려보면 좋겠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성장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종목이 영신금속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영신금속에 뭔가 글을 되게 활발히 쓰려다가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허공에 주먹질하는 느낌? 이번엔 왜 대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느낌이어서 뭔가 그 다음 주먹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주먹을 한 개 더 내는 것보다 우리가 그래도 이 비전이란 게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이 주주운동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한다고 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연히 이제 제1의 목표는 주가 올리는 거고, 근데 이 주가를 사기쳐서 올리고 불법적으로 올리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올릴 건데 별거 없습니다. 지금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대표이사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고 저기서 세고 여기서 세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경영을 할 수 있는 분을 앉혀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힐 거고, 그러면 이제 비용에서 절감이 되니까 이익이 올라갑니다.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니까 주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익 환원 같은 거 배당 같은 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좋습니다. 왜?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 안에 이렇게 주식을 쌓아 나가면 나중에 유사시에 이걸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주주 환원은 자사주 매입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신사업, 뭐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이런 특수한 나사 같은 거, 다른 회사들보다 영신금속이 조금 개발을 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랑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구상한 게, 영신금속이 아마 국내 스마트 팩토리 1번일 겁니다. 1호일 건데, 중소기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스마트 팩토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사업을 하는 거. 뭐 요거는 이제 뭐 딱히 자본이 안 드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태국 법인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일을 저지른 쪽에서 가서 책임져서 정상화시키면 또 이것도 괜찮을 거고.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라서 여기서 더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 예, 그런 거. 그리고 자산 재평가해가지고 지금 영신금속 보시면 지금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88이고 부채 940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242로 나오는데, 근데 자산 재평가를 하면 못해도 이게 한 6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리고 부채가 940이고, 여기에 이제 태국 법인 정상화 시켜서 연결로 뭐 거기에 가치만큼 또 잡게 된다면 한 7에서 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부채 비율이 단숨에 10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잘 벌어서 작년보다 더 이익 나게 해서 1년에 한 100억씩 이익 나고, 이렇게 자산 재평가해서 외형도 갖추고, 그리고 이익 나는 걸로 빚 갚아 나가면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 조금씩 하면서 뭐 팔고 싶은 사람들 팔고, 뭐 길게 갖고 가는 사람들만 갖고 가고, 이러면 뭐 합법적으로 주가 많은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대 주주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 그럼 당연히 그쪽에 권리 행사하시면 됩니다. 뭐 누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주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 많은 종목들에서 소액 주주들이 거의 뭐 개차반 취급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네 단타하는 애들이잖아, 너네 무슨 주주야, 이런 관점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를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생기면 무조건 행사한다,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런 개념은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전자투표 무조건 다 하고, 가능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예. 그 모든 주주들이 그렇게 한다면 절대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알아서 잘하니까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최대 주주 쪽 지분율이 21%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들이 한 6에서 7% 정도 될 거고, 국민연금도 어쨌든 다 뭐 소액 주주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의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니까 합쳐서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삼성에서 알아서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삼성에서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개판을 하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빼먹는다, 이러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경영권이 안전하겠습니까? 뭐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냥 사고 팔고 나가버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작은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가능하면, 내가 의결권이 안 생기면 할 수 없지만, 의결권이 이제 연말 기준으로 생기니까 그때 뭐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갖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랬을 때 뭐 무조건 어쨌든 조금 귀찮더라도 무조건 권리 행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로 투자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거는 이제 NHN 복스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자꾸 놀릴 수는 없는 거고 이 시장이 또 좋으니까 약간 조바심도 나고 해서 하는데 이걸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괜찮네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보면 흑자 전환한 종목들이 괜찮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발바닥에 기어다니는 종목. 예. 흑자 전환, 발바닥 기어다니는 종목. 세 번째, 규모가 작은 거. 예, 규모가 크면 둔합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해서 찾아가지고 어찌 영신금속만 보고 있으니까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온 컴포텍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날리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했을 때 제 스스로 뭔가 이게 가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전환사채나 이런 거 많이 찍어놨으니까 뭔가 올리겠지 하는 거하고 이거 뭐 진짜 나중에 확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하고 교차를 하는 상태에서 저도 자신이 없는데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뭘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거 잘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한 시총 한 4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 되는 거 요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재미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